안녕하세요, 테바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거의 11개월 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본업과 현생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번아웃이 왔어요. 한두 달 정도만 쉬고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게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10개월이 더 흘러가 있더라고요. 시간 정말 빠르죠. 그간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활동을 쉬었는데 잊지 않고 종종 댓글로 제 채널을 찾아주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하는 테바트. 오늘은 드로잉 콘텐츠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인데 어떤 그림으로 인사드려야 할까 고민도 하면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일러스트도 그려보고 풍경화도 그려봤는데 어딘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의 시작이자 정체성이었던 인물화로 다시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림은 갤럭시 탭 클리 스튜디오로 그릴 거고요. 드로잉 모델은 요즘 너무 좋아하는 걸그룹 뉴진스의 민지님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브러쉬는 진한 연필, 진한 수채, 에어브러쉬를 기본으로 그릴 거고요. 색 혼합 기능과 데코레이션 브러쉬를 몇 가지 사용할 건데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한 연필 브러쉬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스케치는 대충 위치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눈, 코, 입, 얼굴의 각 요소의 간격을 고려하면서 형태를 빠르게 그려나가면 됩니다. 이런 사실적인 인물화의 경우 채색을 하면서 형태를 계속해서 잡아나갈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인물화가 아닌 만화 같은 그림은 마지막까지 외곽선을 노출하기 때문에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많은 공을 들여야 해요. 스케치가 얼추 다 그려지면 스케치 레이어 밑으로 베이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적당한 컬러로 밑색을 채워줍니다. 베이스 레이어의 색상은 어떤 컬러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베이스 레이어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채색 영역을 제한해주는 용도라는 것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베이스 레이어 위로 피부, 머리카락, 옷 순서대로 각각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중간 톤으로 채색해줍니다. 전체적인 명암을 넣어줄 건데 최초에 중간 톤으로 밑색을 칠했기 때문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구분해 줄 겁니다. 색 혼합 기능으로 명암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어줄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칠해주도록 할게요. 색 혼합 기능을 켜고 이렇게 브러쉬의 경계 부분을 필압을 조절해 가면서 중간 톤과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입술도 이렇게 색 혼합 기능으로 자연스러운 명암을 연출해주면 됩니다. 치아와 입속은 채색의 편의성을 위해서 입술 레이어 밑으로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어 줄게요. 머리카락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칠해주고 색 혼합 기능으로 펴바르면서 명암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서 눈과 코의 라인을 깔끔하게 그려주는데 이때는 인물의 형태를 잘 보면서 그려야 합니다. 눈의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인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디지털 드로잉은 언제든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이런 코에 그림자를 채색할 때에도 너무 색이 진해서 놀란 마음에 다 지우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채색을 할 때에는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도 했고 밑색도 채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단계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힘든 단계더라고요. 뭔가 망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 그리고 있는 건지 막막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묘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눈동자도 묘사하고 하이라이트도 넣어볼게요. 하이라이트의 경우에는 보통 레이어를 제일 위에 생성해주고 아주 쨍한 화이트로 칠해주면 됩니다. 뭔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참 이상하죠? 지금 상태로만 보면 절대 민지님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태,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루트를 반복하면서 작업해주면 됩니다. 좀 전에 그 포기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더 힘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니까 이렇게 점점 예쁜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천천히 하나씩 정성 들여 해 나가면 분명 어떤 일이든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묘사가 되었으니까 액세서리와 머리카락 세부 묘사 등을 통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그림으로 그려줄 겁니다. 명암을 계속해서 잡아나갈 때 중요한 것은
밝은 부분을 돋보이게 하고 어두운 부분을 눌러줄수록 그림의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현실감 있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베이스 레이어 바깥 영역에 잔머리를 그려줄 건데 이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클리핑을 적용하지 않은 새로운 레이어의 작업을 하던지 베이스 레이어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깥 영역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머리카락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필압을 활용해서 흩날리는 느낌의 머리카락 라인을 그려줍니다. 귀걸이의 명암을 그려줄 겁니다. 투명도 잠금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귀걸이 영역 바깥으로 브러쉬가 칠해지지 않도록 영역을 제한하고 에어브러쉬로 자연스러운 명암을 넣으면서 덩어리감을 살려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레이어에서 빛나는 부분을 찍어주면 귀걸이도 어느 정도 채색이 되었습니다. 다시 위에서부터 한번 쭉 디테일을 잡아주고 이제 목걸이를 그려볼게요. 머리카락 레이어 위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서 진한 수채로 목걸이를 그려줍니다. 형태를 다듬고 피부 레이어에 그림자를 그려서 자연스럽게 안착시켜줍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디테일을 한 번 더 잡으면서 그림을 마무리할 거예요. 잠깐 여기 보시면 피부에 반짝이는 효과를 넣었는데 이건 데코레이션에 글리터 브러쉬로 칠해준 겁니다. 뭔가 좀 더 생동감 있고 피부처럼 보이죠? 마지막 디테일 정리에는 다소 흐릿한 부위를 좀 더 명확하게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눈썹이 진해 보이는 부분을 살짝 지워준다든지 머리카락 그림자를 표현해준다든지 이런 디테일을 잡아주고 이제 정말 하기 싫었던 진지 목걸이를 묘사할게요. 사실 이거 하기 싫어서 다른 것만 계속 색상과 덩어리감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채색해주고 하이라이트로 입체감을 완성시킵니다. 옷의 털을 묘사해 줄 건데 이건 에어브러쉬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작업해주고 베이스 레이어 바깥으로 잔털이 나가기 때문에 좀 전에 잔머리를 작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베이스 레이어에서 직접 또는 상단에 클리핑을 적용하지 않은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데코레이션에 있는 반짝임 같은 브러쉬로 귀걸이나 얼굴 주변에 살짝 칠해주면 좀 더 샤방한 느낌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클립 스튜디오는 다양한 면으로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요. 이번 그림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려본 그림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다리게 하진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상 태바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